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2021년 8월 20일 10시 3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 함께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있을까요? 일단 중요 뉴스들로 봅시다. 네, 카자흐스탄에서요, 대규모로 채굴장 구축을 위한 JV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네, 카자흐스탄도 이제 채굴 사업에 뛰어들고 있네요. 채굴 시장 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채굴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미국, 유럽, 캐나다 그 밖에 많은 나라들로 분산되고 있죠. 상당히 좋은 현상이에요. 호주 금채굴 기업 CEO 암호화폐 변동성은 금의 투자 가치를 부각시킨다.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이 투자하기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뭘 모르는 거죠. 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다는 거.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바이낸스를 4,005 비트코인 입금이 됐대요. 근데 이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난리가 나죠. 야, 큰일 났어. 바이낸스로 4,000개 비트코인 입금이 됐어. 그거 누군가가 팔아먹을 거야. 가격 떡락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실제로 현재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수량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지금 보는 그래프는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물량을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비트코인이 4,000개 이상의 거래소로 입금이 됐다고 한다면 분명히 전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은 늘어나야 돼요. 그럼 실제로 늘어났는지 확인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어떻게 되죠?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전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물량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전체 물량은 하락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뉴스에서는 4,000개의 비트코인 입금이 됐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겁을 줬지만 현실은요, 오히려 오늘은 4,000개 입금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개미들을 털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털리지 마세요. 다음 뉴스 봅시다. 지금 계속해서 뭐 $10,000,000 규모의 펀드 조성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트코인 관련된 사업들은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불닥스에서요, 가상자산 예치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랑 리플을 여기다가 예치를 하면 8% 수익 준대요. 현재 돈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라면 뭐 리플이나 비트코인 사놓고 은행이자 2% 받을 거면은 8% 받는 게 낫겠죠. 가격이 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이나 리플의 가격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재테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뭐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뭐 JP 모건이라든지 그 밖에 많은 투자 회사들이 지금 커스터디 한다고 그러잖아요. 커스터디 투자 모집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돈 받아가지고 랜드 예치해서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변동성 때문에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선택은 자유가 알아서 하시는 거죠. 태국 상장 금융 컨설팅 기업 6월 말 기준 282억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상장 금융 컨설팅 회사 브루커 그룹이 올 상반기 282억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정도는 뭐 저도 뭐 올 말 정도면 이 정도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나랑 뭐 다이다이 치는데 뭐. 미국 프로농구 달라스 매브릭스 온라인몰에서 라이트코인의 결제 지원한다. 여러분 라이트코인 많이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라이트코인 크게 무시하지 마세요. 이 코인 메이저입니다. 많이 갈 거예요. 라이트코인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목하라는 코인들이 몇 개 있죠. BK, 에이다, 라이트코인 이런 코인들 한번 가지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리플이 간다고 하는데 가던지 말던지 일단은 팔 거 아니면요 보지 마세요. 한피코, 저희 지금 계속 한피코 갖고 얘기하죠. 한피코, 이 친구들 조만간 사라질 거래소인데, 투자 유의 종목을 만들었다가 알파코인을 유의 종목을 해요. 그런 다음에 해지를 해요. 그럼 이 코인이 또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봤을 때 니네 거래소가 유의 종목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폐되기 직전인데, 이 와중에 우리 제이님께서 큰돈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지금 브리핑 시간이라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슈퍼챗 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이따가 브리핑이 끝나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뉴스가 있나 볼게요. 서베이, 미 암호화폐 투자자 25%가 뭘로 암호화폐로 구매했대요?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로 구매했대요. 우리나라는 이런 서비스를 안 하는 거죠. 신용카드로 만약에 여러분도 암호화폐를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신용카드로 다들 사셨겠죠.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잃었을 텐데 다행이에요. 그래도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 예전에는 됐었어요. 옛날에는 빗썸에서요 신용카드로 암호화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 막은 거죠 지금은요. 네, 스위스 상점 몇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85,000곳, 스위스에서 85,000곳에서요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대요.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대박 아니에요. 그냥 비트코인 들고 있으면 그냥 아무데나 상장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하는 소리지만 불과 몇 년 전만, 1년 전만 해도요, 2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절대 화폐의 가치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화폐로서의 활용이 진행되고 있죠. 그 정도로 지금 암호화폐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업비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오늘 뭐 이런 뉴스 계속 나왔어요. 업비트가 최초로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고했다라고 했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라는 정정 기사가 났습니다. 네, 신고 시점 맞춰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오보였죠. 네, 오보였습니다. 업비트 아직 가상화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방송할 때도 이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좀 이상했거든요. 왜? 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K뱅크하고 이 실명 계좌 계약이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관련 기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나중에 얘기하면서도 K뱅크하고 재계약이 됐나봐요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역시 신고된 게 아니라 오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바이낸스 모든 사용자 대상 KYC 의무화. 이제 이게 바이낸스가 정신 차리는 거죠. 바이낸스가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계속 여기저기 치이고 있죠. 규제에 걸리죠. 근데 이 KYC가 뭐냐면요, 거래할 때 여러분들 이제 신분증 내라는 소리예요. 보통 여권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여권 내야 됩니다. 원래 ICO 할 때 이렇게 신원 인증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ICO가 불법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ICO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보통 ICO를 할 때 KYC 이거를 증명해가지고 본인이 미국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뭐 증명해야지 투자할 수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2017년 18년도 때 YOC나 뭐 거래소 가입하기 위해서는 항상 KYC 인증을 해야 됐습니다. 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바이낸스에서 한국인들은 거래 못하게 해라 그러면 KYC를 통해서 그 사람의 국적이라는 게 다 정리가 되겠죠. 그럼 한국 사람들이 이제 바이낸스에 가서 거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아마 이런 게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중앙화 거래소죠. 근데 결국은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거래소들은 탈중앙화 거래소죠. 그래서 현재 탈중앙화 거래소가 상당히 크게 뜨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거는 뭐 유니스왑이라든지 뭐 스시스왑, 뭐 팬케이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무튼 이런 디파이 관련된 탈중앙화가 앞으로 더 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 바이낸스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네요. 제가 봤을 때 바이낸스 조만간 지금 현재 1위 거래소라는 타이틀을 내놓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자리는요,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거래소들이 들어가겠죠. 코인베이스나 FTX 이런 거래소들이 뒤를 지금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이낸스 투자하고 계신 분들 뭐 바이낸스 그러면 옮겨야 되나요? 지갑 빨리 코인들 빼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데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재밌는 기사가 냈네요. 아크 인베스트 이번 주 코인베이스 주식 많이 매도했다고 하죠. 9.5만 주 GBTC 11만 주 매도. 이거 보고 이제 또 계속 얘기가 나오죠. 캐시우드가 드디어 코인 팔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터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캐시우드는 이제 지금 코인을 판 게 아니에요. 주식을 판 겁니다. 주식을 판 거예요. 주식을 왜 팔아요? 주식 팔아서 코인 살려고. 캐시우드는 지금 코인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주식 팔아서 현금화해서 코인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잘못 거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캐시우드가 지금 팔고 있으니까 떡락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반대로 보신 거예요.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봅시다. 뭐 이거 가짜 오보라는 거 뜬 거고요.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수력 발전 전력 악용.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채굴을 금지한 게 아니에요. 전력난이 있는 지역에서 비트코인을 못하게 하는 거지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 법안이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네, 마이크 타이슨 NFT 발행한대요. 뭐 이런 식으로 NFT가 현재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찝어드릴게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NFT를 왜 발행을 할까요? NFT를 왜 발행을 할까요? 그리고 왜 NFT 관련된 코인들의 가격이 올라가고요? 많은 사람들은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데이터 쪼가리에 몇십억, 몇백억을 주면서 투자를 할까요? 네. 이 암호화폐는요, 여러분, 어떻게 컸을까요? 이 불법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이 자금 세탁법, 또 SEC라든지 이런 데 많이 규제를 하기 때문에 자금 세탁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예로부터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은요, 뭐를 가지고 자금 세탁을 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미술품들, 그리고 이런 유물,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뭐 미술품들을 가지고 도자기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자금을 세탁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인도 결국 NFT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NFT 쪽으로 현재도 뭐 이제 미술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술 작품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악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이 시장이 핫하다. 네, 뭐 저희들은 뭐 저희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들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투자할 때요, 이거 NFT 관련 코인이다 라고 해서 무조건 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올라가는 거는 저렇게 가치 있는, 어떤 가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NFT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관련된. 그럼 그런 코인들에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잡코인들이 우리 NFT 코인이다 라고 홍보하면서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좀 너무 싫어요. 기술적 분석, 적금 매수, 의견 우세. 이거 어제까지만 해도 매도였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말을 바꿔요. 다음 뉴스 봅시다. 오늘 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바이비트. 이게 지금 WSOT가 뭐냐면요. 이거 아시는 거죠? 마진하는 대회, 마진하는데 팀을 이룹니다. 이렇게 말해서 요즘 많은 유튜버들 있잖아요. 유튜버들이 자기 레퍼럴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팀이 돼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해가지고 뭐 거래량이라든지 수익률을 가지고 순위를 매겨가지고 80억 정도를 상금으로 준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난리 났더라고요. 마진하시는 분들 이것 때문에 돈 벌려고. 그래도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해봤자 결국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게 아니고요. 저기 있는 머리들, 거래소하고 유튜버들만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들러리 서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다음 뉴스 봅시다. 지금 NFT 계속 나오죠. NFT 계속 투자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MOU 같은 경우 여러분 무시하시면 돼요. 뭐 누구와 누구 MOU 했다 이런 식으로 가격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여러분들 돈 빨아먹는 겁니다. MOU는요, 같이 식사하면 MOU예요. 이거는 아무런 법적인 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에이다 같은 경우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에이다 같은 경우 9월 25일인가 9월 15일인가 스마트 컨트랙트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에이다는 이미 한 달 전부터 크게 올라갈 거다. 9월 10일 이전에 많이 올라갈 거니까 미리미리 가지고 계세요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렸던 코인이죠. 여러분, 코인에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 코인들은요, 매수하셔도 돼요. 네, 코인 거래에서 이달 중 한두 곳 신고할 듯 폐업 경우 다각도 방어 광고.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지금 상태로 가면요, 이 신고할 수 있는 거래소, 한국에서 남아 있을 만한 거래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9월 24일 날까지 모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거래소가. 하지만 특검법에 따라서 9월 24일까지 모든 것을 자격을 갖추는 거래소는 정말 한 곳 내지 두 곳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거래소는 폐쇄가 됩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절대 이거 못합니다. 뭐 절대라는 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미 법안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연장하자. 저는 그게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네, 외신들 SEC에 진출한 암호화폐 ETF 승인 신청 올해만 23건이다. SEC에 ETF 승진하는 그 ETF를 신청하는 거는요, 많은 펀드 회사들, 투자 회사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23건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계속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두들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요, SEC 위원장이 얘기했죠. ETF 합법적이라 된다면 승인하겠다라고 실제로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SEC 신청
바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거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님 ETF가 도대체 뭐예요? 라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ETF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코인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인으로 돈 벌기 위해서는 코인에 직접 우리가 업비트라든지 빗썸에 들어가서 코인을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코인에 대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건데, ETF가 되면 증권거래소에서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직접 코인을 사지 않아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ETF가 되면 왜 코인들의 가격이 올라가나요? 저변락되죠. 쉽게 말해서 기존에는 코인을 꼭 하겠다는 사람들만 코인을 했다면은, 이제는 주식을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손쉽게 그냥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증권거래소에서 코인들에 관한 이 투자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ETF 신청을 많은 투자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된다면 대박이 나는 거겠죠. 그만큼 시총이 많이, 그 투자 규모가 상당히 커질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계속 뉴스 봅시다. 네, 비트렉스 글로벌, 리플 등 6개의 토ken 3배 레버리지 거래 종목 상장. 비트렉스에서도 지금 뭐 선물 서비스 진행한다는 거죠. 최대 3배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네, 바이낸스 CEO, 바이낸스 US 1억 달러 펀딩 라운드 내달 마감될 거. 네, 바이낸스가 이제 망하기 전에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투자받겠다는 소리예요. 예. 딜로이트 서베이 은탁자 78%가요. 2년 내 디지털 자산 중요도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딜로이트가 최근 2021년 딜로이트 블록체인 설문조사 보고서를 통해 응답자 중 78%가 디지털 자산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사실 말해서 여러분, 뭐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 코인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이더리움 물량소가 6.6만 이더리움 돌파, 이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소각이 되는 게 뭐냐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 또는 이동을 할 때 가스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수수료를 내는 게 있어요. 일정 부분의 이더리움을 수수료로 뺏어가는데, 이 수수료가 예전에는 채굴업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업데이트 EIP1559 업데이트가 된 이후부터는 그 물량들의 일부가 소각이 돼요. 쉽게 말해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만큼 사라지는 만큼 인플레이션도 줄어들게 되고요,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줄어든다는 소리는 그만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더리움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더리움 장기 포트폴리오에 항상 넣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NFT 음악 프로젝트 카달로그에서 220만 달러 조달했다, 뭐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네, 이거 나오죠. 방금 전에 그랬죠. 바이낸스에서 1억 달러 펀딩 라운드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투자자 규제 우려 하면서 이거 물거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또 위험한 겁니다. 네, 블랙록. 네, 블랙록 9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영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요, 현재 암호화폐 채굴 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 채굴 사업이 상당히 여러분 핫하다는 거. 근데 채굴 사업이 핫하는 거 뭐예요? 채굴을 해서 뭐를 얻어내? 결국은 채굴을 해서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코인들을 얻어내는 거죠. 그럼 왜 얻어내려고 해?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없으며 힘들게 땅을 파서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려고 할까요? 금이 가치가 없다면 우리가 힘들게 땅을 파서 금을 모으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네,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업체들, 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 채굴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요, 우리가 지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은 현명한 투자다라고 우리는 좀 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재밌는 게 나오네요. 네, 선물 48,000달러 아래서 거래되면 안 좋은 거고 48,000달러 위에서 거래되면 좋다는 거죠. 지금 얼마예요? 비트코인이 해외에서 48,000달러 넘겼나요? 47,500달러 아직 못 넘겼네요. 비트코인이 48,000달러 일단 넘기잖아요. 48,000달러 넘기면은 해외에서는 급등하는 자리다, 저희가 매물대다, 저 뚫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8,000달러 뚫리면서 비트코인 위로 크게 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네, 지켜봅시다 한번. 네, 암호화폐 채굴업체 아르고, 아르고 블록체인이요, SEC IPO 승인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까 낮에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 IPO, ICO, IEO 뭐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네, 이런 용어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IPO는요, 주식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IPO는 우리가 상장하기 전에 우리는 어디 앞으로 이 나스닥이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이렇게 주식이 상장, 비상장 주식들이 우리 상장할 건데 우리 상장하기 전에 우리 주식을 미리 팔게요. 사실 분들 미리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서 IPO를 합니다. 그러면 저기서 돈을 주고 투자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주식을 받게 되는 거고요. 또 주식이 실제로 상장을 하게 되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채굴업체 아르고가요, SEC에 IPO를 신청했다는 것은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여기 번외로 ICO는 뭐냐? 네, ICO는 똑같은 개념인데 이거는 주식이 아니라 코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코인을 만들 건데 우리 코인에 투자를 해주면 얼마의 돈을 주면 얼마의 코인을 주면은 그 코인 대신에 우리가 만든 코인을 다시 드릴게요 하는 게 ICO입니다. IPO랑 거의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반대로 또 IEO라고 있습니다. IEO는요. 그렇게 ICO가 끝난 다음에 그 코인을요 했던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래소에서 판매를 합니다. 거래소에서. 처음에는 재단에서 돈을 받고 코인을 줬다면 이번에는 거래에서 돈을 받고 코인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코인은요 일정 기간 만약에 100만 개 또는 500만 개를 IEO를 한다. 그러면 그 거래소에서는요 딱 500만 개나 그 정해진 수량만큼의 코인만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판매할 때 판매되는 방법은요 경매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사람들이 사게 되면 선착순으로 더 비싸게 사는 사람이 빨리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IEO도 있다. 최근에는 IEO라는 걸 많이 못 봤는데 예전에는요 뭐 1년 전, 2년 전만 해도요 IEO를 많이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플랫폼 수익 10% 암호화폐 투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가요 지금 그 사업이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수익을 보는 거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재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투자하면 됩니다. 돈 벌고 싶으시면. 싱가포르 중앙은행 국경간 송금 전용 CBDC 플랫폼 개발 중이다. 리플이 하는 거거든요. 관련된 것들을 얘네들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이드 뱅킹 그룹. 영국의 4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로이드 은행이요. 바로 누구를 지금 채용하고 있다고요? 디지털 통화 책임자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현재 유럽에서요 가장 블록체인을 핫한 곳이 런던입니다. 런던 쪽으로 많은 블록체인 재단들, 투자자들, 또 전문가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영국이 그 유럽 쪽에서 이 금융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이 코인 시장에서 핫한 게 뭐죠? 바로 디파이예요. 그래서 디파이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많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요 드디어 400달러 넘겼네요. 400억 달러. 처음에는 200억 달러, 300억 달러 했는데 최근에 400억 달러까지 운영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네, 뭐 오늘 뉴스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20일 6억 달러의 BTC 옵션 만기 도래 뭐 이것 때문에 오늘 뭐 하락할 거냐 떨어질까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국 가격이 올라가네요. 아무튼 옵션 만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너무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비트코인 관련 시한 분석이 아니죠.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유익하셨습니까? 유익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뉴스 브리핑 2021년 8월 20일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은요 마치도록 할게요.